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며 정작 아플 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셨던 적 있으시죠? 남들이 좋다는 말에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면 보장은 겹치고 지갑은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보험은 개수가 많다고 해서 보상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병원비 지출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 가계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운 보험의 개수는 딱 3개면 충분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덜어내고 보장의 실속은 채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군더더기 없는 인생 필수 보험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함께할 든든한 효자보험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증권에 꼭 있어야 할 보험은 순서대로 실손보험, 3대 진단비 보험, 3대 치료비 보험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대로에 주목하셔야 돼요. 당장 쓸 수 있는 보험료 예산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손보험 3만 원, 3대 진단비 5만 원, 3대 치료비 2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오버하지 않게끔 가입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보장은 알차게 가져가면서 보험료 부담으로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수고를 더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보험,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흔히 실비라고도 부르죠. 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지출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장점은 웬만한 의료비를 실손 하나면 커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용 목적 성형이나 건강검진 등 일부를 제외하곤 질병, 상해부터 급여, 비급여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값, 검사비까지 폭넓게 보장해주죠. 그래서일까요? 24년 말 기준으로 실손 계약 건수는 총 3,596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이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나 보장해주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2009년 9월 이전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입원 시에는 100%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통원 시에도 약제비 5,000원만 부담하면 100% 보장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3년 4월 이전까지 가입한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는 입원 시엔 10%만 부담하면 됐고요. 2013년 4월부터 2017년 4월 이전까지 2세대 후기 가입자는 20%만 내면 나머지 80%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3세대 가입자부터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해서 보장했는데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손 가입자는 급여 20%, 비급여 30%만 부담하면 되죠. 가입 시기에 따라 70%에서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실손 하나면 의료비 개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겠죠. 여기에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세대 후기 가입자라고 해볼게요.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20%는 개인 부담해야 하니까 계산하면 1,00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의료비 규모 자체가 큰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 200만 원이 적용되면서 200만 원을 초과한 자기부담금도 보험사가 지원해주거든요. 즉 5천만 원을 썼어도 개인이 낼 의료비는 많아야 200만 원을 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세대 초기도 후기도 3세대도 4세대까지도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단 4세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실손보험이 무적의 보험은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첫 번째는 보험금 지급 구조가 선결제 후 청구 방식이란 겁니다. 일단 사비로 결제를 하고 난 뒤에 청구하는 거니까 개인 부담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보험이란 점도 단점인데요. 특히 1,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은 인상된 보험료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썩히고 계실 겁니다. 결론은 현재 재정 여건으로 인생에서 딱 한 가지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면 실손보험을 추천드리고요. 실손을 가입하고 재정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남은 돈으로 실손의 단점을 보완하는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실손의 단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선결제 후 청구 방식, 두 번째는 인상된 보험료 문제였는데요. 실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두 번째 필수보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입니다. 3대 질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4위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
뇌혈관 질환을 말하는데요. 암내심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치료까지 긴 시간이 들고 이에 따른 치료비도 상당합니다. 심지어 사망률도 높아서 한국인이라면 꼭 대비해야 할 질병이라 할 수 있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은 말 그대로 암, 뇌, 심장 질환의 진단 확정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암내심 질환에 걸리면 직장을 쉬거나 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달 내던 공과금, 양육비, 대출비 등 고정 지출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3대 진단비는 진단만 되면 받을 수 있어서 실손과 다르게 선결제 과정 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받은 보험금을 의료비로 쓰고 실손 청구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 변동 없는 비갱신형인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 3대 진단비를 가입하면 20년 차까진 보험료를 내고 21년 차부터 100세까지는 보험료 낼 필요 없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 다음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뭔지 물어보시면 저는 3대 진단비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3대 진단비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특약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기대를 배신할 수도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비는 두 가지만 우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두 가지만 가입하셔도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암 종류는 대비할 수 있어요. 췌장, 뼈, 뇌, 간, 식도, 백혈병 등 일부 부위에 생긴 암만 보장하는 고액암 진단비로는 대장암, 위암 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 생식기암을 주로 보장하는 소액암 진단비도 역시 고액암 부위, 대장암, 위암 등 보장받을 수 없고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액암이라고 하니까 뭔가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반암은 1,000만 원, 고액암은 5천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됐고 고액암으로는 0원, 일반암으로만 1,000만 원 받았다고 해요. 어차피 고액암, 소액암에 해당되는 부위 모두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다른 특약 비싸게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외 유사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은 일반암 진단비로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이런 이유로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유사암 진단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4가지 유사암은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뇌혈관 질환 관련 진단비입니다. 관련 진단비는 크게 3종류가 있는데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뒤로 갈수록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쉽게 말해 뇌출혈 진단비만 가지고는 뇌졸중은 보장받을 수 없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면 뇌출혈, 뇌졸중 모두 보장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은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장 뇌 관련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마지막 심장 관련 진단비인데요.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모두 보장하는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를 기본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만일 가족 중 심장 관련 질환자가 있다면 심부전, 빈맥, 부정맥을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추가하시면 되고요. 심장 질환 가족력이 없다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면 충분합니다. 선결제 후 청구 방식이 아니라서 개인 부담이 적은 진단비 보험도 한 가지 분명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최초 1회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했어요. 가입하고 2년 뒤에 암에 걸려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고 10년이 지난 뒤 암이 재발했어요. 이때는 기존 가입한 진단비는 소멸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불가합니다. 최초 1회만 지급하고 사라지는 소멸성 담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손하고 3대 진단비까지 가입했는데 예산이 좀 남았다면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했을 때 같이 장기적으로 평생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추가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필수 보험 3대 질병 치료비 보험입니다. 진단비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암, 뇌, 심장 질환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진단비는 걸리기만 하면 지급해주는 보험이죠. 그래서 병에 걸린 뒤 치료를 받든 수술을 받든 치료를 안 받든 관계없이 보장해줬습니다. 반면 치료비 보험은 걸리고
치료를 받아야 보장하는 보험이라 진단비에 비해서 청구가 쉽다고 할 순 없어요. 그럼에도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진단비와 다르게 치료비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만기까지 보장한다는 점에 강점이 있습니다. 먼저 암 치료비인데요. 암에 걸려서 수술 받으면 3천만 원, 방사선 치료 받으면 3천만 원, 약물 치료 받으면 3천만 원, 중환자실 입원 치료 받으면 2천만 원, 연 1회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유사암의 경우엔 가입 금액 20%까지 보장하는 건 진단비와 똑같고요. 가입 금액 1천만 원 기준일 때 40세 남녀 보험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산에 따라 가입 금액을 늘리셔도 되고요. 반대로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셔도 됩니다.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비싸지 않는 가성비 특약이기 때문에요.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고 진단비 외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보험입니다. 급여, 비급여 무관하게 보장하고 있고요. 건강체 기준으로 가입 후 1년 동안 절반만 지원하는 감액 기간도 없습니다. 또 일반 병원부터 보장하니까 큰 병이 아니더라도 암 치료 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단 가입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올리면 보험료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천드리는 또 다른 암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인데요. 암에 걸려서 비급여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 받으면 특정 치료비에서 기본으로 2천만 원 지급합니다. 여기에 비급여 방사선, 비급여 약물 치료 받으면 각 2천만 원씩 추가 지급하죠. 예를 들어 암에 걸려서 다빈치 로봇 수술 받고 중입자 치료 받았어요. 그럼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 방사선 치료비에서 2천만 원, 총 4천만 원 받습니다. 2년 차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만 받아도 특정 치료비 2천만 원, 약물 치료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받죠.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세 가지 다 받으면 총 6천만 원을 연 1회씩 만기까지 보장합니다.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저렴한데요. 그 이유가 오직 비급여 암 치료비 행위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보장이 안 되는 점은 솔직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어서 암,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병에 걸리면 급여 의료비 95%를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손까지 갖추고 있다면 암에 대한 급여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비급여죠.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는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을 안 받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산정특례 제도에 실손에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만 있으면 웬만한 암 의료비 부담은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뇌 심장 질환 치료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순환계 치료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을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또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을 포함하는 허혈심장 질환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특히 기존 뇌혈관, 허혈심장 질환 외에도 부정맥, 심부전, 빈맥 등 순환계 질환까지 보장하는데요. 뇌의 심장 질환에 걸려서 수술받으면 2천만 원, 혈전용해 치료받으면 2천만 원, 중환자실 입원 치료받으면 1천만 원 보장합니다. 여기에 기존 플랜에선 보장하지 않는 대동맥 풍선 펌프술, 인공호흡기 치료, 저체온요법, 에크모 치료 시 연 2천만 원을 보장하고 있죠. 모두 만기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평생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심뇌혈관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약제 치료비도 매년 지급합니다. 항혈소판제 중 아스피린 20만 원, 그 외 주사가 100만 원, 경구혈소판제 40만 원 주고요. 항응고제, 헤파린, 와파린 등도 50만 원씩 보장받습니다. 40세 남녀 1,000만 원 기준일 때 이 정도면 준비하실 수 있고요. 건강체의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동안 50%만 지원하는 감액 기간도 없습니다. 사실상 면책 기간인 90일만 지나면 바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암 치료비에 순환계 치료비까지 다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암 가족력이 있으면 암 치료비를, 뇌심장 가족력이 있으면 순환계 치료비로 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부 가입할 여력이 안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입하는 게 보험료도 아끼면서 보장을 알차게 가져가는 방법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종합보험 가입 가이드라인 필수보험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치료비 보험 대신 수술비를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과 치료비 보험의 장단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수술비 보험은 암, 뇌, 심장질환 외에 백내장, 대장용종 제거, 관열, 비관열 수술, 상해 수술 등 다양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수술 시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술이 아닌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시술 등은 보장받을 수 없죠. 반면 3대 질병 치료비 보험은 수술 외에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약제, 검사비 등 다양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암, 뇌, 심장 외에 다른 질병이나 상해 상황에서는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엔 수술비보단 치료비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과하지 않게 가입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예산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 실손보험 가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3대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순으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보장 범위가 크면서 위험도가 큰 질병들부터 빌드업을 쌓아가시면 꼭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보험이 되어 있을 거고요. 주변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라는 얘기에 아니면 불안감에 패닉 바잉을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없는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보험의 저 김지혜 팀장은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과도한 보험료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